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 휴가철로 들어가는 이제 불볕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도 있고 투자자들도 장이 일본 이슈 때문에 급등해가지고 휴가고 뭐가 없다, 시장이 좀 살려고 내 주식 좀 올라다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권 방송이라는 게 뭐 빠지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거 가지고 정권 방송 되는 거 아니죠? 미연에 징후군이 포착될 때는 객관적으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죠? 기회가 되면 같이 또 공유하는 게 제가 주식 방송 같습니다. 상당히 매일 시세 앞에서 말을 바꿔야 되거나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어렵죠? 정답은 없는 곳입니다. 투자자라는 건 뭡니까? 예금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발 뻗고 잘 주무시죠? 대신에 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2%도 채 안 되고. 투자라는 거는 시대의 변화나 세상 변화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고 있지만은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변수가 나왔을 때는 가장 이 리스크를 한 몸에 받아 안는 분들이 투자자라는 거예요. 투자자와 정상적으로 뭐 적금 넣고 불입하고 다니는 분과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대비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그죠? 매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이게 투자와 예금자의 차이죠, 그죠?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조금 우리의 일본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있지만 일본이 왜 저런가? 일본은 일본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사태의 좀 심각성의 시장에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2074였거든, 종가가. 목요일 방송 때. 오늘 종가는 2017입니다. 코스닥은 650대였거든. 지난주 일주일 전에 목요일. 코스닥은 지금 610까지 빠져 610포인트대 와 있죠? 네, 622죠. 네, 그래서 한 주간 그런 큰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지나고 나서 위로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 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제가 뭐 우리 언론들도 뭐 아직 뭐 보다도 좀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뭐 지금 반도체 뭐 규제 있는 것들이 나오면은 일본이 나중에 반도체 소재 산업이 망하고 한국에 뭐 얼마나 피해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일본이 결국 관광객 감소되면 뭐 큐슈 지방, 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객 감소되고, 더 큰 손해를 볼 거야. 이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에칭가스, 불화수소 연간 수입액은 5천억대, 한 5,500억. 5,500억이지만 요거가 만일에 조달 수급이 이제 액체 부분 우리가 조달 뭐 그건 별거 아니에요. 딱 잘라 말씀드렸는데, 자주 말씀드렸죠. 중국도 만든다 그거는. 근데 이제 기체 부분 에칭가스 고순도 5천억대를 수출 금지하고 손해를 보면서 연간 170조에서 200조 양사를 합치면은, 매출을 일으키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 2개 기업을 주무를 수 있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죠. 5천억 가지고 200조를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본의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주도 주중에 반등화되는 구간이 나오면은 뭐 매일 연결하는 방송에서 한 현금 비중을 한 3할은 확보해라.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내일 이후에 품목이 결정나면은 어떤 품목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급등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초 중반에 반등을 시도했으나 주반 오늘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다시 경계감이 작동됩니다. 경계감 좀 혼조가 나오겠죠? 네, 물론 저도 빠지면은 업황이라든지 실적 값어치 이런 것들이 검증된 주가는 기회입니다. 그때 쏴야 되죠, 그죠? 기회라고 제가 보는데,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새로운 품목에 전혀 악재가 반영되지 않았어. 우리 제조 메이커 중에 갑자기 부품이나 소재 조달에 수급 차질이 발생되는 기업이 저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바닥의 전망은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검증된 것은 코스닥 610, 코스피 2000포인트 초입 전후에서는 하방 경직이 있고 되돌림이 있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한 뭐 수요일 어제 장력이 좀 돌아왔으니까 빠지다가 이제 610에서 코스닥이 돌아왔으니까 낙폭과대도 몇몇 움직이지만 실은 강세를 주도했던 어제도 뭐 KMW 급등하는 거 보셨죠? 네, 오이솔루션하고 소수바이오가 움직였죠. 네, 그런 주가 움직임 볼 때는 낙폭과대주라고 무조건 다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재료와 유수가 지배하는 장이에요. 펀더멘탈 가치가 지배하려면은 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가치주들이 실적 성장 가치 움직이는데 지금은 재료 유수 일반인들의 심리가 지배하는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네, 매매는 타이밍은 짧아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네, 그리고 뭐 재료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펀더멘탈 종목도 이런 장에서는 또 심리적으로 위축돼가 변수가 생겨서 주가가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국회에서 뭐 법사위에서 첨생법이 어제는 통과되고 본회의를 여는데 이거 참 그동안에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 좀 복잡하고 상당히 짜증나죠. 또 뭐 저녁 8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법사위가 통과가 된다 본회의 상정권은 대부분 통과가 되는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저 동네 복잡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은 수건되어 있는 법안들이 안 통과되는 게 수천 뭐 건이 넘어요. 뭐 지금 국회가 저러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거 좀 화가 많이 나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 여러분들 오츠카 제약, 포카리 스웨트가 동아제약 오츠카 제약 같은 거 제휴회가 하는데 일본은 지금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3상에 들어가요. 이종장기식. 첨생법은 단기는 일반인들이 뭐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단타고 줄기세포 저는 올 가을에 뭐 다시 제가 부각은 될 겁니다만은 당장은 제가 동물의 장기를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는 형질 전환된 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저 뭐 당뇨병 약 없잖아요, 지금. 당뇨병도 완치할 수 있는 채도 의식에서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완료할 수 있는 이종장기식이 빅테마가 되는 겁니다. 예, 뭐 관련돼가 뭐 엠젠 플러스가 있고 소수 종목이 있죠. 네, 그건 뭐 참고 여러분 좀 하셔야 되겠고.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주가가 뭐 화려했습니다. 왜 화려한 이유는 국산화 대체 종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하기 때문에 장이 약세에 같이 하락 조정을 받았고 좀 많이 뺐어요. 내일부터는 이쪽이 좋을 거라고 내가 보는데. 근데 불매운동 관련주는 일단은 매출 반사익을 받으니까 지난주 뭐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던 모나미가 초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네, 뭐 7,000원대 넘어갔었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번 주는 불매운동 이슈 관련주들이 시세를 장악했습니다만은 이제 주말부터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유력한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는 예, 다시 이제 국산화 관련 이슈 종목으로 예, 자금의 매기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그쪽을 좀 예, 말씀을 드리겠고 국산화 발표 시 일단 불매운동주는 후순위는 좀 짧죠. 네, 선순위 이제 모나미하고 소수만 멋지게 간 거예요. 네, 하이트 진로 홀딩스하고. 예, 배제 발표 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치가 높아지는 주가들이 있고 새로 신생된 주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네, 트레이딩 관점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나는 뭐 이슈가 제일 복잡하고 가치주 성격을 본다. 어떤 종목이 좋은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분기 이제 기대치가 발표가 되면서 나오는데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버티는 주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예, 주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 기대주들 오늘 뭐 반영된 거 안 볼게요. 예, 특징적으로 예, 오늘 보니까 뭐 마트 관련주들이 좋았죠. 예, 편의점 관련주죠.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뭐 GS 리테일 이런 쪽은 강세가 나온 거는 뭐 편의점 매출 뭐 여름에 많이 팔리죠. 맥주도 많이 마시고 실적이 좋으니까 반영된 거예요 이미 그건. 예, 반영이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된 거 가지고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뭐 지금 이제 뭐 NC소프트도 나름 2분기 장사 괜찮죠. 신작 게임 기대도 있고 이런 쪽이 오늘 코스피 쪽에 좀 이슈가 부각된 거고 지금 저 웅진 코웨이 인수했다가 지금 뭐 돈이 모자래 가지고 다시 팔아야 되죠. 그래서 뭐 코웨이 이런 것들 이 시세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되고 있고 강한 거 뭐 이런 거 약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은 뭐 선택 중형주로
좀 보석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분기에 실적이 확실시 좋아지는 건 지금 주가 안 싸요. 빠지도 안 해.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뭐 계속 올해는 뭐 파이집이고 파이버지는 KMW 한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뭐 장이 조금만 개선되니까 뭐 6%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연결한 방송에 5만 원대는 뭐 한번 저거 주고 가도 된다 했는데 뭐 이번 주도 제가 실은 뭐 5만 원대 초입 49,800원 줬죠. 요거는 이제 다 낙폭 과대주가 찌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일반인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이거 이제 8월 초중순 사이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시세를 좀 더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가 차트는 절대 안 쌉니다만은 뭐 업황으로 봤을 때 최고의 업황이니까 예, 역시 뭐 하방 압력을 준 다음에는 예, 두 놈이 가장 낫죠. 오이솔루션하고. 그 중에서 한 놈을 찍으라면 이제 KMW입니다. 예. 예, 뭐 제가 뭐 어제 지난번에 2주 전에 충분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역시 이들은 가장 적게 빠지면서 견주합니다. 이 주초 급락 변동의 차트 보세요. 빠지도 안 해. 예. 투매는 어디서 나오냐? 확신이 없는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일반 심리에 의해서 뭐 지금 수급망이 하방이 뚫힌 주가들, 이런 주가들이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분기에 저 보니까 어제 나온 거 보니까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지금 그 스킨케어, 뭐 우리 그 여자분들 스킨케어 많이 봤죠. 뭐 네일 아트 이런 데 스킨케어를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네,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요즘에 뭐 홈쇼핑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특수관계 있는 업종들, 종목들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지면은 기본 실적 성장 가치가 있으니까 예, 갈 수 있죠. 네, 그런 거고. NHN 사이버 결제도 상반기는 장사를 매우 잘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잘 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한 60일선까지 빠지는 위협을 하면서 이중바닥을 친다. 이런 것들은 실적 기반되고 성장이 단발성이 아닌 거거든요. 좀 뒤에 몇 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 업황이 좋아질 거다고 좀 강하게 생각하는 것들. 네, 보면은 지난주 제가 에코 마케팅도 이야기했는데 얘도 뭐 시장 앞에 네, 뭐 장사 없는 거죠. 60일을 깬 주가들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25,000까지 여전히 뭐 유튜브 시장의 성장과 광고 시장의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하반기 이 이슈, 일본 이슈가 좀 제거되고 나면은 예, 향후에 좀 잘 갈 수 있는 주가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대형주 중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부상하고 카카오가 좀 떨어졌죠. 같이 이제 금융업에 진출한다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주 주고. 그런데 뭐 네이버도 기대치가 있죠. 최근에 네이버가 부상하니까 카카오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제조업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조업은 저도 반도체 메이커들 많이 빠지면 기회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제가 정비일 기계뿐만 아니라 뭐 섬유도 포함되고 우리가 뭐 당연히 말아야 될 거는 제조업을 좀 쫙 피하자는 건 확인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이라는 옆에 나라가 뭐 밉든 곱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투자는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옆에 세계 양질의 최고의 품질과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고 예, 수준급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서 우리가 빨리 성장한 건 인정해야 돼요. 빨리 한국이 고성장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1995년 이후 3년 4년 이후 한중 국교 수립 이후에는 세계 최고의 시장, 소비 시장 옆에 있었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한중일 딱 삼각 교육만 해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기치 않은 2018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뭐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를 겪어야 되고, 네. 그리고 한국, 일본 분쟁의 이 파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패권 전쟁, 예, 이런 것들 속에서 경험어지 모든 악재와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그게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조는 근데 지금 보니까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품목이 계산해 보니까 한 480개가 되는 거죠. 1880년에서 90년. 그때 일본은 저 영국하고 유럽에 사절단, 배를 태워가지고 유학생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선진 기술을 받아오고 독일에 가서
기술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연봉을 당시 몇 배 더 주고 동경에 데려와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할 때 그때 영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조선은 까마득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태고 일본에게 핵심 군사 기술을 줍니다. 그래서 전함을 만드는 기술도 당시 영국한테 받아와요. 1880년, 90년도 일본은 이제 개화되면 신기술 받을 때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했는지 알죠, 여러분들? 예, 그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지금 기술 개발이 시작된 건 1980년 넘어서 했으니까 정확하게 100년 정도 산업화 시기가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산업 소재 기술은 한 70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믿고 화나지만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최근에 TV에 나오죠? 네, 그건 이유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조의 차질 국산화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제조업 쪽에 실적 좋은 쪽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산화 관련주, 전에 조선업 이야기는 좀 드리고 가겠는데, 조선주는 나름 상반기는 발주가 좀 작았거든요. 네, 발주가 작았는데 하반기 발주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발주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뭔가 터닝 어라운드 같이 내는데 좀 더 지켜보자. 최소 이중바닥은 쳐야 된다. 이거 한국 조선해양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국산화 관련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몇몇 중대형주인데 국산화 관련주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탄소 점유부터 뭐 OLED까지 앞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일단은 뭐 솔버레이는 이미 이제 확정이 된 상태죠. 에카 플러스죠. 그런 거는 뭐 알기 때문에 기대치로 좀 더 오를 수는 있겠구나 정도 되고 있고 동진세미컴은 포토레지스트 부분인데 일본이 가는 거하고 지금 이 회사가 제작하는 거는 다르지만은 EUV급 193나노미터급 초정밀 이쪽 부분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나 향후 이제 폴더블 폰에 적용될 건데 요거를 그래도 국산화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회사는 동진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후성은 많이 빠졌어요.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간 폭을 다 까먹고 빠져버렸죠. 근데 후성도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거든요. 이게 이제 액체는 쉬운데 기체는 어려워요. 에칭가스는. 근데 가장 이제 국산화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역시 후성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난항 끝에 통과가 되면은 뭐에서 후성이라든지 뭐 율촌화학이라든지 경인양행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여당 지도부가 방문함했었죠. 네. 이런 주가들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주가들은 뭐 수혜자가 될, 이거는 포토레지스트 원료, 소재, 반도체 소재 원료 쪽에서 강하잖아요. 그죠? 이런 쪽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밖에 블랑크 마스크, 전량 수입하는 게 블랭크 마스크는 SNS 텍이고, 네,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도 100% 전량 수입이에요. 예, 이거 뭐. 근데 지금 이제 국산화를 준비한 기업, 지금 라인에서 테스트 받는 기업이 웨이브 일렉트로. 이거 다 테스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뭐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LED 부분은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는 하고 분리막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파우치 필름, 바인드, 이 두 가지는 지금 전량 수입 상태입니다. 거의 90%. 근데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율촌화학이고, 장외에 BTL 정보통신, 장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죠. 찾아보면 나올 거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탄소 점유, 뭐부터 해가지고 뭐 따지면 어떤 품목에서 적용될까? 자동차도 차폐, 전자파, 신호, 감지, 이런 것들 지금 수입 품목이 많다는 거죠. 틀림없이 새로운 테마 이슈가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그 3시 30분 발표 이후에 발표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99% 발표할 거다. 근데 그거는 금수 조치는 아니고 60일간 수출 심사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아까 뭐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아까 그 이종 장기식의 그 엠젠 플러스, 이제 이거 또 한국에 지금 정치권 때문에 너무 늦어버려가지고요. 제가 속상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뭐 제가 줄기세포는 제가 이번에 단타예요. 아직은 단타인데, 낮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잠깐은 드렸는데, 차바이오텍이고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오늘 파미셀이 좀 움직였죠. 물론 뭐 리더스 바이오 파미셀 이런 거 움직였는데, 8월에 신라젠의 팩400 단일 약품에 대한 무용성 평가 결과치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팩400이 임상 3상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바로 임상을 지속하느냐, 중간에 중단하느냐의 결과치는 무용성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치의 확인을 좀 하세요. 뭐 변수가 만약에 나온 다음에는 좋은 제약 바이오를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변수가 없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제약 바이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움직이다가 한번 분출할 것 같은데, 그런 단계에 오니까 지금은 아직은 재료와 뉴스가 지배하는 종목에만 단기간 집중하는 거죠. 오늘 뭐 지금 그 메존이 급등했죠. 메존도 어제 뭐 재료가 임상 결과 별가를 3상 결과를 발표 안 한다니까 뭔 문제 있다 급나가다가 기관들이 정보를 가지고 많이 주었죠, 이거. 근데 보니까 이 약품 향후에 이제 임상성호일 이 약을 판매할 판매처가 데이터 공개를 꺼려 한다 했잖아요. 데이터 공개를 꺼려 한다는 것은 잘 됐다는 것이. 그렇게 짐작하고 장을 20% 급등을 시켜요. 이렇게 재료 보유하고 뭐 결과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한 기업들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네. 그건 참고하셔야 되겠고. 자,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 이미 장은 2000포인트 초요 62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언급을 드리는 시점에서 네, 주가가 이번 주 초부터 반락을 기피해가지고 주가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일단 시나리오가 일단 일본 발표 결과를 보는 거는 맞는데 오늘 뭐 외무장관에서 기대한다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한국이 최근에 뭐 중요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한국이 반도체 패권을 이것도 미국이 국제질서는 정리하는 겁니다. 메모리는 그동안 세계 패권을 가져갔는데 비메모리도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키우고 따라잡는다니까 비메모리 패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국에. 요거 국제사회 조율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소재 규제 안에 미국이 모를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입을 한다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금수 조치 수준 가고 악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슈가 될 거고 새로운 우리가 반영되지 않은 품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국산화 대체제 이런 것들이 리스트업된 자료들이 시장에 막 나올 거예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좀 열심히 좀 하세요. 하시면 또 단기 급등, 고수익 종목이 있을 거고 피해 업종도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뭐 큰 반영 안 되고 한국은 극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비를 아주 최근에 공정 라인을 바꾸고 국산화 장비의 공정에 맞춰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직원들도 휴가를 안 가고 있는데 다른 업종은 지금 대비는 하나 현실적인 대안도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아니라 피해 업종 때문에 장이 흔들리거나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같은 가보면 이 일본 리스트에서 피해가면서 실적 전망치가 좋고 조금 비제조업 섹터, 넥서 제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반기에 전기차 2차 전지 시장까지는 전망이 좋습니다. 네, 급락은 기회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8월 1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